3-2 쇼채널 모스펫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채널 이펙트. 쇼채널 이펙트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모스펫의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채널 랭스의 감소에 따라서 감소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컨셉추얼리는 드레인 사이드의 영향성이 게이트 사이드의 영향성보다 커지는 현상. 그리고 당연히 게이트 드레인 쪽에 볼티지가 커지면 리버스 바이어스 값이 커지게 되면 그 영향성이 게이트로 그 디플리션이 게이트로 치고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다 쇼채널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3.19 그림을 보게 되면 게이트 랭스가 4 마이크로에서 1 마이크로로 감소함에 따라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감소하는 그런 스레시홀드 볼티지 롤오프 현상들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어, 채널 영역을 디플리션 하는데 게이트가 디플리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버전을 시키는데 그 디플리션 시켜야 되는 영향 그 에어리어의 일부분을 드레인이 디플리션을 시키더라. 그래서 게이트가 좀 더 낮은 볼티지를 가해주면도 불구하고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낮아지는 현상. 이거를 VTH 롤오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쇼채널 이펙트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3.19A 그림을 보게 되면 VTH가 낮아지는 현상도 있지만은 드레인 바이어스가 커짐에 따라서 드레인 바이어스 0.1에서 3V로 커짐에 따라서 VTH 롤오프 현상이 심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3V가 된다는 거는 드레인에 의한 디플리션 이펙트가 디플리션 에어리어 자체가 넓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레시홀드보다 더 낮아진다. 그래서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하는 VD 0.1V에서 동작하는 VTH, 그러니까 리니어 영역의 그 스레시홀드 볼티지하고 3V일 때, 즉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스레시홀드 볼티지의 차이를 우리가 D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간격이 채널 랭스가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은 이제 롱 채널 디바이스, 쇼 채널 디바이스의 그림을 나타낸 건데 이 그리드를 보게 되면 왼쪽은 0.5 마이크로 간격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0.1 마이크로 간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이 파란색 박스가 크기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그림의 크기는 똑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왼쪽의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큰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컨스턴트 포텐셜 컨투어를 보게 되면 컨스턴트 포텐셜 컨투어가 왼쪽 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의 수평인 방향으로 이제 패러렐하게 쭉 평평하게 존재를 하죠. 하지만 숏 채널에서는 드레인 바이어스 쪽에서 어, 나오는 포텐셜의 디퍼런스가 게이트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커브가 평평하기보다는 약간 휘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필드도 원 디멘저널 한 방향의 이 필드가 X축으로 롱 채널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만은 숏 채널에서는 Y축과 X축 둘 다 이 필드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작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밴드 밴딩 같은 경우에도 0.65 볼티지를 우리가 볼트를 서브스레시홀드 아니 서브시스 포텐셜 0.65 볼트를 봤을 때 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에 완전 붙어 있는데 숏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의 서피스의 볼티지가 0.65 볼티지보다 더 크죠. 그래서 밴드 밴딩이 더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동일한 바이어스를 더했을 때 밴드 밴딩이 더 된다는 얘기는 디플리션이 훨씬 더 많이 확장돼 있다는 얘기예요.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는 당연히 이제 x-axis로 내려가는데 게이트, 그러니까 이 쇼 채널 디바이스에서는 디플리션 위스가 상당히 와이드하게 분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스 제인의 디플리션 그 에어리어 자체가 음, 왼쪽 롱 채널은 저 멀리 왼쪽 오른쪽 구석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쇼 채널 같은 경우에는 버티컬한 디플리션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치고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쇼 채널 디바이스는 드레인에 의한 디플리션 위스가 게이트에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네, 쇼 채널 이펙트의 대표적인 현상이 디블 현상이라 그랬죠. Drain Induced Barrier Rolling. 그래서 오프 스테이 상태에서 포텐셜 베리어가 일반적으로는 커런트가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드레인으로 가는 현상을 방지를 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소스 영역에 있는 굉장히 소수의 전자 혹은 캐리어가 인젝션이 돼서 드레이너에 컬렉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커런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브 스레시홀드 커런트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브 스레시홀드 커런트 자체는 리키지 커런트인 거죠. 리키지 커런트인데 어, 디블 현상에 의해서 이 리키지 커런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밑에 그림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쇼 채널 소자가 되면은 소스 드레인의 필드가 채널 영역에, 그러니까 미들 오브 채널에 페너트레이션 된다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포텐셜 베리어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롱 채널 대비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낮아지는 현상이 디블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3.21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커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브 1은 채널 랭스가 6.25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롱 채널인 소자인 거죠. 롱 채널인 소자에 드레인 볼티지를 0.5V 상대적으로 낮은 리니어 영역의 볼티지를 가해주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걸 레퍼런스로 보면 굉장히 이제 소스 투 드레인, 그러니까 채널 영역의 소스에 가까운 영역, 그리고 채널 영역의 드레인에 가까운 영역이 가운데 그 포텐셜의 컨티뉴스한 이퀴벌런트 포텐셜이 굉장히 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긴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제 디바이스 자체를 동일한 바이어스를 가해준 상태에서 커브 B를 보게 되면 드레인 볼티지는 0.5V로 리니어 동작은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채널 랭스가 1.25로 줄어든 거죠. 1.25로 줄게 놔뒀더니 그러니까 뭐 5배 준 거죠. 5배 줄면 이게 두 가지 현상이 보입니다. 일단은 배리어가 낮아졌죠. 그죠? 컨덕션 밴드의 소스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 Y 오버 L이 그러니까 X축이 0이 되는 지점은 다 똑같은데 그쪽에 이제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렉트론이 느끼는 배리어 자체가 A에서 B로 갈 때 낮아지죠. 낮아지고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퀴벌런트 포텐셜 랭스 자체가 또 줄어들었어요. 그 위에 커브 A는 굉장히 평평한 반면에 B는 평평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커브 B 이 상태에서 동일한 디바이스의 드레인 볼티지를 0.5V에서 5V로 올리면, 그러니까 커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 바이스를 올리게 되면 이 피크 포텐셜이 더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소스 영역으로 시프트가 되죠. 그래서 소스 영역에서 굉장히 낮은 배리어만 넘기만 하면 바로 드레인 쪽으로 컬렉션 되는 그런 소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이트 바이어스를 흔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레인에 의해서 소스 영역에 있는 그 캐리어가 드레인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일렉트릭 특성으로 보게 되면 이제 3.2-22가 되는데 롱 채널 소재하고 소스 채널 디바이스의 로우 앤 하이 드레인 바이어스에 따른 서브스레시홀드 캐릭터리스틱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채널 랭스가 2.2 마이크로, 2 마이크로인 소자를 보게 되면 드레인 바이어스가 50mV에서 3V로 변할 때, 그죠? 스레시홀드 볼티지 변화가 거의 없죠. 거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이트 컨트롤이 되게 잘 된다는 거예요. 드레인 바이어스의 영향성에 상관없이 디블도 굉장히 낮은 소자가 되죠. 근데 이 소자를 0.35 마이크로로 만들게 되면 디블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드레인 바이어스 변화에 따라서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보이죠.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자는 디블은 존재를 하지만 리키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펀치 수리 현상이 나타나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레인 바이어스가 3V일 때도 오프 커런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3번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선을 채널 랭스가 0.2 마이크로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디블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50mV하고 3V를 비교했을 때
스레시홀드 볼차지가 굉장히 커요. 넓어졌어. 그리고 3볼트일 때 실선을 보게 되면 오프 커런트 자체도 매우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게이트 컨트롤빌리티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펀치 스루 현상이라고 해요. 소스에서 게이트가 채널의 컨트롤빌리티를 잃어버려서 하이 드레인 커런트가 게이트 바이어스에 상관없이 하이 드레인 커런트가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어, 이렇게 0.2 마이크로 미터 채널 랭스의 소자처럼 동작하면은 이거는 이제 동작시키기가 어려운 소자인 거죠. 리키지가 이미 굉장히 많이 흐르는 소자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 슬라이드는 음, 디바이스에 오프커런트 영향을 주는 디플리션 영역에서 우리가 어, 게이트하고 드레인에 바이어스 줬을 때 실제 채널 내부에 어떤 정도의 필드가 걸린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고요. 3.66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항성 게이션이고요. 그래서 게이트 필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영역이 있고, 이제 드레인 필드에서 그 컨트롤되는 값이 합쳐져서 우리가 주어진 게이트 바이어스와 드레인 바이어스에서 뭔가 필드가 천연령에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A 그림을 보게 되면 A 그림은 두 가지 디바이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가 1마이크로인 디바이스하고 2마이크로인 디바이스인데 바이어스를 VDS에는 0볼트를 줬어요. 그래서 소스 드레인 둘 다 0볼트이기 때문에 게이트 바이어스하고 드레인 혹은 게이트 바이어스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포텐셜에 의해서 필드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메트리하기 때문에 소스 드레인이 가해진 볼티지가 그래서 채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메트리한 필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가 1마이크로인 경우와 2마이크로인 경우에 둘 다 시메트리한 레터럴 E 필드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은 레터럴 필드가 소스 드레인 정션 부분에서 가장 이제 높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가면서 이제 매그니튜드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쭉 줄어드는데 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은 소스 드레인 영역에 큰 필드가 걸리고 채널 가운데로 가면서 줄어드는데 쇼채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롱채널과 쇼채널 둘 다 모두 필드 자체가 우리가 채널을 유니폼하게 도핑을 했다고 하면 필드가 일정한 수준으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롱채널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채널이 길다 보니까 감소하는 레터럴 필드, 이 필드의 양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중간 그 채널 중심부에서. 근데 쇼 채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이 필드가 걸립니다.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채널을 감소를 시켜놓으면 동일한 바이어스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레터럴 필드는 쇼 채널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 동그라미 3번에 써져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페네트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한 소재인 거예요. 소스 드레인 전반에 그러니까 채널 전반에 소스 드레인 영역의 필드가 제일 세고 그리고 채널 전반에 상당히 높은 필드가 레터럴 필드가 걸려 있다는 거죠. 동일한 바이어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B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드레인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이제 제로 필드 포인트가 왼쪽으로 뭐 시프트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프트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시프트 하면서 전체적인 레터럴 필드가 또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그 쇼 채널 디바이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쇼 채널 디바이스의 평균적인 레터럴 필드가 있다라는 그림인 거고,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디바이스더라도 드레인 바이어스가 클 때 평균적인 레트로 필드의 값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디블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디블에 영향을 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널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드레인 바이어스에 하이 볼티지가 걸리는 것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설명하는 필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숏 채널 VTH를 모델링하는 방법 수식 중에서 일부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롱 채널 디바이스에서 스레시홀드 볼트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 그림을 보게 되면 4마이크로, 3마이크로에 보면 스레시홀드 볼트가 마이너스 0.6볼트로 거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이 VTH 롱 채널 VTH라고 해요. 롱 채널 디바이스의 VTH인데 우리가 이제 스파이스 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때 롱 채널 디바이스의 VTH에 대비 얼마만큼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감소했냐, 즉 델타 VTH 값이 있는데 그 델타 VTH를 여기서 보면은 3.67 수식으로 써져 있는데 3.67 수식이 결국 저 델타 VTH 롤오프를 물리적인 수식으로 나름 해석을 해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델타 VTH. 그래서 숏 채널 VTH는 롱 채널 VTH 마이너스 0.6V에다가 델타 VTH 값을 빼준다. 라고 하면 숏 채널 디바이스의 VTH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3.67 수식을 뭐 다양한 이제 피팅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저 델타 VTH 값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떤 피팅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스파이스 모델이라서 피지컬리 완벽하지는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델타 VTH 수식을 보게 되면 이 도미넌트 텀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수식이 WDM 그쵸? 디플리션 위스 맥시멈 디플리션 맥시멈 때의 위스 값하고 거기에 3TOX가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L값 그죠? L값이 있어요. 채널 랭스.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채널 랭스 L하고 WDM 플러스 3TOX 값의 B로 델타 VTH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24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저 두 가지의 값이 의미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그게 레터럴한 방향의 채널 영역의 랭스하고 그죠? 그게 L이죠. 그리고 버티컬한 방향은 WD하고 그리고 TOX. 그럼 WD 플러스 TOX를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유전율 차이가 있죠. 유전율 차이가 있어서 필드 이펙트를 고려를 하게 되면 유전율이 작은 TOX의 3배를 해야지만이 실제 그만큼의 필드의 영향성이 고려가 돼서 전체 길이는 WD 플러스 3TOX가 됩니다. 그래서 버티컬한 방향이 WDM 플러스 3TO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레터럴한 방향이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가 롱 채널 라이크하게 동작을 하는지 숏 채널 라이크하게 동작을 하는지를 판별을 해요. 보통. 그래서 위에 수식을 보면 L이 WDM 플러스 3TOX의 2배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 델타 VTH는 거의 0에 수렴을 해요. 그래서 롱 채널 소자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롱 채널 VTH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상반되게 채널 랭스 L이 WDM 플러스 3TOX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델타 VTH가 상당히 값이 커지면서 이게 쇼트앤 라이크하게 동작을 합니다. VTH가 많이 떨어지는 작은 소자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뭐 하이 퍼포먼스 로직 시모스 하이 퍼포먼스 로직 시모스는 적당한 적당한 리키지를 허용을 하면서
퍼포먼스가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적당한 리키지니까 스레졸리부터가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온커런트가 많이 나오는 음, 그 에어리어 그 경계가 채널 랭스가 1.5 곱하기 WDM 플러스 3TOX 정도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소자가 롱 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는 소자인지 숏 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는 소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채널 랭스가 상당히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티크니스를 더 줄이거나 WDM을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채널보다. 그러면 쇼 채널 렉스가 작은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작은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롱 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는 소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배웠던 핀펫이나 게이로란드 소자인 거죠. 그죠? WDM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피지컬리, 피지컬리 만들 수 있는 디플리션 위스를 뭐 5나노, 6나노, 7나노 레벨로 굉장히 줄여놔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롱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3.2.2 Velocity Saturation and High Field Transport입니다. 네, 롱 채널 디바이스하고 다르게 숏 채널 디바이스는 Velocity Saturation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elocity Saturation이라는 특징 자체가 High Field Transport,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에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레터럴 필드, 그래서 레터럴 필드가 특정 크리티컬한 필드 이상으로 가게 됐을 때 캐리어의 속도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롱 채널 디바이스에서 롱 채널 디바이스의 ID 세츄레이션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써진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지점이 우리가 보통 VD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VD 값, 그래서 VD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VD 세츄레이션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지, 그러니까 VGS-VTH를 M 값, 우리가 이제 게이트 이피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M 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이 VD 세츄레이션이 시작되는 이 VD 값에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시작되고 그때 IDS 값이 이제 컨스탄트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D를 이렇게 수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VD에 관한 수식이 없죠. 그렇죠? 결국에는 VGS-VTH고 M 값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saturation current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숏 채널 디바이스는 velocity saturation의 이펙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롱 채널 디바이스는 채널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동일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일렉트리컬 필드가 좀 낮은 영역에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맞는 커런트 수식이 3.28 수식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벨로시티를 이제 이 전체를 모델링을 하면 벨로시티를 전체를 모델링을 하고 이 수식을 그러니까 롱 채널 디바이스에서 구했던 수식을 이 벨로시티에 관한 수식으로 바꾸면 우리 전체 이 부분을 전부 다 모델링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벨로시티 값을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그러니까 레터럴 필드가 크리티컬 이 필드가 넘어가면 이 벨로시티가 세츄레이션 된다라는 수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롱 채널에서 구했던 수식을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해서 우리가 커런트 덴시티 수식을 이렇게 이게 원래 롱 채널에서 우리가 이제 파워사 더블 인티그럴 수식을 배우면서 나왔던 수식이죠. 그렇죠? 이 수식을 변형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에는 롱 채널 디바이스의 벨로시티하고 숏 채널 디바이스의 벨로시티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수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는 거죠. 3.8 수식과 3.7 수식을 섞어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레터럴 필드, 이 레터럴 필드를다가 dv over dy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수식을 여기다 넣는 거죠.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w 그 다음에 qiv만 빼고 나머지 모빌리티하고 요 수식을 모빌리티하고 이 수식하고 이 벨로시티 세츄레이션 수식을 섞으면 다음과 같이 3.73 수식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분모를 좌측으로 넘긴 후에 이제 이항을 하면 수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이 앞에 이제 두 개 항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항하고 이 dv over dy를 하면 이게 롱채널 수식이고 소채널 이펙트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관한 이펙트가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수식이 3.75로 나온다고 했고요. 심플합니다. 이게 롱채널 커런트고 이게 이제 숏채널에 발생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롱채널 수식을 또 위에 분자 같은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롱채널 수식에 숏채널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이펙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밑에 분모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텀을 VDS over L 그리고 크리티컬 필드 요 텀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에버리지 필드하고 크리티컬 필드로. 그래서 크리티컬 필드가 크면 크리티컬 필드가 우리가 가해준 필드보다 크면 이건 롱채널 라이크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작으면 숏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고 그 수식을 지금 3.75하고 3.77 수식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제 VD 셋을 숏채널 디바이스에서 VD 셋을 구한 슬라이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롱채널 디바이스에서는 VD 셋이 다음과 같이 써졌는데 숏채널 디바이스에서 이제 VD 셋을 구한 거죠. 3.77 수식, 앞서 이제 구한 3.77 수식, 숏채널 디바이스와 롱채널 디바이스의 이펙트를 모두 고려한 이 수식에서 IDS를 이제 VDS로 미분을 해서 그게 0이 되는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 점을 그때 VD 값을 VD 셋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3.78 수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3.78을 3.77 수식에 다시 넣어요. VD 셋 수식 값에다가 넣으면 ID 셋 값이 3.79 수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3.78하고 3.79는 롱채널과 숏채널을 동시에 설명하는 수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여기 보면은 이제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텀하고 여기 보면 VD set L over 2U effective 값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 수식에 의해서 3.79 수식이 롱채널 라이크한 수식이 되기도 하고 숏채널 라이크한 수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수식을 여러분들 보면 되게 심플해요. 여기 보면 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의 나누기 M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게이트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트랜지스터를 턴온 하는데 바이어스 쓰고 그리고 그 바이어스가 실제 서피스에 걸리는 이게 지금 그 효율이라 그랬잖아요. 그 외부에서 가해준 바이어스가 얼마만큼 서피스에 걸리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트 바이어스의 채널에 영향을 주는 게이트 바이어스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이 값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랑 크리티컬 필드 그죠? 그래서 얘는 필드에다가 크리티컬 필드에다가 채널 랭스를 곱한 값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레터럴 바이어스에 대한 이펙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랜지스터는 버티컬 바이어스와 레터럴 바이어스의 싸움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텀이 우세하면 3.79 수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3.80 수식으로 바뀌어요. 그냥 이 텀이 우세하면 숏채널 디바이스처럼 동작을 하고 ID 세츄레이션이 3.81 수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둘 다
둘 다 지금 세츄레이션 커런트인데 하나는 게이트 바이어스,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의 스퀘어 텀이고 하나는 그냥 리니어하게 동작을 하는 거죠. 게이트 바이어스의 디펜던스 텀이.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VD 세츄레이션 커런트 값을 구할 때 게이트 바이어스를 증가시켰을 때 VD 셋에서 VD ID VD 커브, 그러니까 아웃풋 커브에서 우리가 게이트 바이어스를 증가시켰을 때 VD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게이트 바이어스의 스퀘어 텀으로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1배, 4배, 그 다음에 뭐 9배, 16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얘는 롱철 라이크하게 동작하고 있는 소자고, 게이트 바이어스의 크기에 따라서 거의 리니어하게 ID 값이 증가하는 소자면 얘는 쇼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는 소자구나 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커브는 이 그래프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에 따라서 세츄레이션 커런트를 이제 구한 거고요. 우리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게 이 솔리드 이 실선이고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게 이제 대시라인인 거죠. 그래서 고려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채널 랭스가 이제 0인 지점 0인 지점은 완전히 쇼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는 디바이스고 여기 12.5 이제 0.5를 봤을 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하면 커런트가 예를 들어 뭐 3V를 봅시다. 3V 게이트 바이어스 3V를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실선을 봤을 때 증가하는 폭이 크지 않죠. 근데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롱채널 라이크하게 동작하는 소자들은 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3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수직상에 변화가 있다. 그 점을 이제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쇼채널 디바이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벨로시티 오버슛이에요. 벨로시티 오버슛. 그러니까 굉장히 울트라 쇼채널 디바이스, 매우 채널 랭스가 작은, 예를 들어 뭐 한 20나노 이하, 30나노 이하 정도 되면 이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이 잘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extremely high field나 포텐셜 베리에이션이 공간적인 포텐셜 베리에이션이 매우 빨리 변하는 그런 디바이스에서는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모델이 다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필드에서는 드리프트 커런트, 그 다음에 로우 필드에서는 차지의 공간적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디퓨전 커런트. 이게 디바이스의 어떤 디바이스의 비헤이비어를 설명해낸다 라는 게 이제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인데, 이 드리프트 디퓨전 모델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의 어떤 리미테이션을 벗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핫캐리어죠. 그래서 특정 우리가 바이어스를 줬는데 너무 디바이스가 작아가지고 매우 큰 필드가 걸리고 그래서 캐리어가 더멀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핫캐리어라고 하는데, 핫캐리어의 벨로시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츄레이션 벨로시티를 뛰어넘는 그런 측정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벨로시티 오버슛이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앞서 구한 쇼채널 디바이스에서 ID 셋 값을
셋 값을 V0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GM saturation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가지고 GM saturation 값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ID 셋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V0로 미분을 해서 가장 높은 그때 GM값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때 그 GM값을 GM셋이라고 놓고 옥사이드 캐패선스하고 W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VD셋을 직관적으로 측정값으로부터 직관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트랜스 컨덕턴스를 채널 랭스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찍어봤을 때 원래 이 정도가 리미테이션인데 그죠? 뭐 온도에 따라서도 찍어본 거예요. 뭐 300K, 77K에 따라서 찍어봤을 때 원래 이 점선 그리고 이 실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aturation velocity의 리미테이션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트랜스 컨덕턴스를 보인다는 거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미테이션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지오메트리가 바뀌지 않을 거니까 벨로시티가 알고 있는 세츄레이션보다 높은 매우 빠른 벨로시티를 갖고 있는 캐리어가 존재하고 그렇게 하려면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캐리어가.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벨로시티 오버슛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번 장은 발리스틱 모스펫, 그 다음에 스캐터링 디얼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디바이스의 트랜스포터 디어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제 한 장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컨셉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디바이스 피직스는 모빌리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모빌리티로부터 예를 들어 로필드에서는 모빌리티 값을 사용을 하고 하이필드에서는 모빌리티가 많이 줄어들면서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된다 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디바이스가 매우 작아지다 보니까 모빌리티의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필드보다 큰 레터럴 필드에서 디바이스 동작하면 모빌리티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 상태에서의 디바이스의 벨로시티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벨로시티 오버슛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벨로시티 값이 얼마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바이스의 이퀘이션을 다시 모델링을 한 게 이제 발리스틱 모스펫이에요. 발리스틱이라는 뜻은 탄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할 때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빌리티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스캐터링 개념을 넣고 스캐터링이라는 거는 캐리어가 트랜스포트 할 때 뭔가의 방해 요인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현상. 그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트랜지스터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캐리어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트랜스포트 할 때 실제 필드도 매우 강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아이온의 개수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실리콘만 해도 실리콘 격자가 예를 들어 0.5 나노미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면 5.34, 5.43인가? 옹스트롱 정도 되잖아요. 격자 그 디스턴스가.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20나노만 만들어도 20나노 채널 랭스만 만들어도 실리콘 격자가 한 20개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20개가 채 안 되는 어떤 격자 사이를 일렉트론이 캐리어가 이제 트랜스포트 할 때 실제 스캐터링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들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스캐터링 없이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무조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캐리어의 효과들이 점점 디바이스에서 보이고 그렇게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벨로시티 오버슛도 보이고 그래서 벨로시티 관점에서 그리고 스캐터링이 없는
그 모빌리티 관점보다는 발리스틱 관점에서 모스펫의 이퀘이션을 설명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레인 단에서 보면 이제 에버리지 캐리어, 드레인 단에서의 에버리지 캐리어가 우리가 VD라고 하면 VD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쪽에서 필드가 막 강하게 걸리니까. 필드가 강하게 걸리는 이유는 그쪽에 디플리션이 발생을 하고 그 디플리션에 드레인에 걸어주는 필드가 많이 걸린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드레인 단이나 소스 단의 커런트는 똑같단 말이에요. IDS는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 단에서 그 벨로시티가 큰 반면에 전체 이게 지금 캐리어잖아요. 그죠? QI 드레인 단에서의 캐리어의 양은 MVD 셋만큼 줄어든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반면에 소스 단은 캐리어는 드레인 단보다 많지만 그때 VS 값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앞서 그 배운 이제 쇼채널 디바이스의 이제 드레인 커런트 이퀘이션이죠. 그 이퀘이션으로부터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소스 영역과 드레인 영역의 벨로시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벨로스틱 모스펫 모델에서는 일단은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터멀 인젝션 벨로시티 V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터멀 인젝션 벨로시티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되는 거고, 터멀 인젝션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필드의 인디펜던트하고, 그죠? 그리고 필드하고 스캐터링, 그리고 벨로시티 오버슛, 드레인 단의 벨로시티 오버슛에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바이스의 외부 요인에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스 영역에서 그러니까 소스에서 일렉트론이 드레인 쪽으로 인젝션이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인젝션 벨로시티인데 여러분들 저번에 서멀 벨로시티 배웠죠? 서멀 벨로시티는 실리콘 격자 안에 캐리어가 무작위로 트랜스포트 할 때 발생하는 벨로시티를 이제 서멀 벨로시티라고 했는데 그 개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그 디바이스가 이제 한 방향으로, 그 캐리어가 이제 소스에서 들어있는 이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캐리어 트랜스포트를 할 텐데, 그렇게 바이어스를 가해주기 전에 그냥 템퍼러처에 의해서 캐리어가 막 랜덤하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 속도, 그게 이제 더멀 벨로시티잖아요. 그 더멀 벨로시티가 리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얘가 움직일 수 있다, 캐리어가. 그런 얘기고, 하지만 아예 스캐터링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스캐터링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 스캐터링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쪽에서 VDS로 그 인젝션 벨로시티, 우리가 이제 소스 영역의 벨로시티 VS라고 하는데, 이 VS가 들어갔을 때 이 VS는 어떤 VT, 맥시멈 VT 값을 가질 텐데, 그 VT 값에서 우리가 이쪽 드레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값을 1로 했을 때 뭔가 이제 리플렉트 되는 캐리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VT의 속도로 트랜스포트 하는 게 아니고 그 VT보다 낮은 VS의 속도로 트랜스포트 하는데 그거를 캐리어 입장에서 봤을 때 R만큼 스캐터링 팩터가 고려가 된 만큼 이쪽으로 벨로시티가 감소한다
그렇게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렉티드 플럭스를 우리가 이쪽으로 전체가 방향이 이르면 리플렉티드 플럭스 R만큼이 생기고 그만큼의 벨로시티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질 수 있는 최고 속도는 VT 요 수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VT 정도인데 그거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 R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벨로시티 소스 영역에서의 벨로시티 값을 갖는다. 소스 영역에서 벨로시티 값을 가지면 이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드레인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드레인 영역에서의 벨로시티도. 왜냐면 캐리어의 차이로 인해서 이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그게 이제 발리스틱 모스펫 티어리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롱 채널 디바이스에서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채널이 워낙 길기 때문에 결국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의 효과는 전체 채널에서 발생하는 요 델타 L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채널이 워낙 길어버리면 얘가 아무리 뭐 변하더라도 이 디바이스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는 거죠. 쇼 채널 디바이스가 가면 이 델타 L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체 채널 랭스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VD 셋이라고 하면 VD 셋보다 더 큰 VD를 가하면 이 점이 VD 셋 점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를 M 값으로 나눈 값이 VD하고 같아지는 지점이거든요. 이 점, 핀치오프가 발생하는 이 지점이 VD 셋 값인데 우리가 VD가 VD 셋보다 큰 바이오스를 계속 걸어주면 이 VD 셋이 계속 이쪽 왼쪽으로 시프트를 하는 거고 그만큼의 바이오스 이 VD 셋, VDS-VD 셋 값에 해당하는 바이오스가 여기에 걸리는 거죠. 델타 L에. 그죠? 그러니까 VD가 커지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L은 VDS-VD 셋 값에 프로포셔널한 거고 그 값을 여기다 고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한 이 원래 ID 셋 값이 있는데 델타 L 오버 L 그러니까 VDS가 증가하면 델타 L이 커지고 델타 L이 커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면서 IDS가 증가하죠. VDS가 증가하면 이제 IDS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쇼 채널 이펙트의 중요한 이펙트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롱 채널은 그냥 플랫해요. 이렇게 플랫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이 그림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게이트 바이어스의 증가에 따라서 일정하게 리니어하게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를 하죠. 이게 쇼 채널 디바이스의 굉장히 도미넌트한 특징이에요. 쇼 채널 디바이스의 또 도미넌트 특징 중에 하나가 소스 레인 시리즈 레지스턴스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의 레이스티비티는 파이나이트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그러니까 메탈 컨택 레지스턴스도 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채널 랭스가 줄다 보니까 이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R 채널의 저항이 작아지니까 이 시리즈 영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이제 커 보이는 거예요. 얘가 줄어든다고 해서 얘도 막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니까 전체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여기에 걸리는 바이어스보다 여기에 걸리는 바이어스가 많아진다. 테크놀로지 노드 20나노 이하에서는 여기가 더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엔지니어링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쇼 채널 디바이스에서는 소스 드레인의 파라스틴 레지스턴스가
매우 커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레이선스를 구할 때 우리가 보통 리니어 커브에서 구해요. 리니어 리전, 그러니까 VDS를 매우 작게 만들었어. VDS를 매우 작게 만든 상태에서 게이트 바이어스를 키우면 VDS가 작으면 이쪽에 레터럴 영역에 드레인의 레터럴 영역에 핀치오프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채널 영역을 임퍼던스 차지가 풀리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 채널이 매우 작아요. 매우 작게 동작하고 그쵸. R 채널이 세츄레이션 영역보다 작게 동작하죠. 작은 값으로 동작하죠. R 채널이 작으면 RS, RD가 상대적으로 잘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RS하고 RD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을 때, 이 값이 얼마일까 구하고 싶을 때 이제 low VDS 영역에서 채널 레이선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커런트 커브에서 VDS를 IDS로 나누면 이런 수식으로 바뀌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수식입니다. 이 커브로부터 이제 신 레이스티비티를 구하면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채널 영역의 신 레이스티비티죠. 채널 영역의 신 레이스티비티고 그러니까 맥시멈 옥사이드 필드가 2에서 5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트 쪽에다가 우리가 걸어준 필드인 거죠. 그때 이제 채널 신 레이스티비티가 엠팩 같은 경우에는 2kg 원 퍼 스퀘어. 그 다음에 피백 같은 경우에는 7kg 원 퍼 스퀘어 정도 되더라. 그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얘네들의 효과가 도드라진다. 쇼 채널 디바이스로 가면 갈수록 레이스턴스뿐만 아니라 캐패선스도 마찬가지죠. 핫캐리어 이펙트 보면은 레터럴 필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쪽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하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아텀에 속박되어 있는 일렉트론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여기되고 그리고 홀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제너레이션 되고 일렉트론은 게이트가 플러스 바이어스, 드레인도 플러스 바이어스니까 드레인 혹은 게이트로 빨리 들어가는 거고 남아있는 홀은 우리가 바디 쪽에다가 마이너스 바이어스 가해주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컨더리 홀, 그러니까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컨더리 홀을 이제 아이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로 측정이 가능을 해요. 가능을 하고 이게 일렉트론과 홀이 한 번에 제너레이션 되기 때문에 양이 같겠죠. 양이 같은데 이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하려면 이 아이서브스트레이트 커런트를 재는 게 낫겠다는 거죠. 왜냐면 일렉트론은 드레인으로 가기도 하고 게이트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게이트 커런트 혹은 드레인 커런트인데 이 게이트 커런트하고 드레인 커런트가 합쳐진다고 해서 이 아이서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일렉트론이 전부 다 이 게이트를 뚫고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안에 박히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트래핑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핫캐리어 이펙트를 잴 때는 아이서브 커런트를 재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커런트를 재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렉트론이 이쪽에 박히게 되면 서피스 포텐셜이나 VTH 시프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수식을 보면은 기억이 나죠? 그렇죠? 왜냐면 플랫밴드 볼티지를 내가 흔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바이어스가 계속 여기에 강에 걸려 있으면
걸려 있으면 계속해서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발생을 해서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I sub current를 재면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게이트 바이어스를 쭉 수입을 하면서 이미 드레인 바이어스는 하이 볼티지로 가해져 있는 거죠. 하이 볼티지를 가해져야 이쪽에 필드가 걸리니까, 그래서 핫캐리어가 발생을 하니까 하이 드레인 바이어스가 가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게이트 바이어스를 쭉 수입을 하면 커런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2.5V에서 VDS 걸어놓고 드레인 커런트를 재고, 여기에서 나온 커런트를 재고, 그러고 나서 이 I substrate 커런트를 재면 이렇게 오다가 피크를 보이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크점을 보니까 이게 뭐 대략 VTH 근처예요. VTH 한 이 정도 될 텐데, 하여튼 VTH 근처에서 VTH 근처에 그 게이트 볼티지가 VTH보다 크고 2VTH보다 낮은, 그러니까 완전 스트롱 인버전 영역도 아니고 완전 위크 인버전도 아닌, 그러니까 완전 디플리션도 아닌 위크 인버전 영역이죠. 요 영역에서 피크를 딱 가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라고 봤더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이 I substrate current의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바이어스가 VT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인버전 차지는 없죠. 당연히 디플리션 영역이니까 인버전 차지는 없는데 이 커런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I substrate 커런트가 증가하는 원인을 봤더니 이때 보면 이 트렌드하고 이 드레인 바이어스가 올라가는 트렌드가 유사하죠. 유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I substrate current라는 거는 결국에는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가늠해주는 척도인데 이 영역에서는 게이트 바이어스의 증가에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 그러니까 인버전 차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버전 차지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캐리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캐리어의 양이 많아지니까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되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레이트, 그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I substrate current가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이제 드레인 커런트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쪽 부분은 낮아지냐 봤더니 게이트 바이어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쪽 이 디플리션 영역에 걸리는 필드가 VDS-VD 셋이라고 했고요.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써져요. 이렇게 써지는데 게이트 바이어스가 증가하게 되면 VD 셋이 감소를 하면서 VD 셋이 증가를 하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이 VD 값은 픽스가 되어 있는데 게이트 바이어스 증가하면 VD 셋이 증가하면서 이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이 디플리션 영역에 걸리는 바이어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아무리 캐리어가 많더라도 이 채널 영역에 캐리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더라도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일으킬 만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정리를 하면 I substrate current가 이쪽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은 캐리어의 증가 때문이다. 근데 캐리어가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을 만들어내는 필드가 감소해버리면 다시 I sub current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피크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거티브 바이어스 템퍼러처 인스테빌리티 있고요. 네거티브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MBTI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PMOSFET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당연히 이제 포지티브 바이어스 템퍼러처 인스테빌리티 PBTI도 있어요. 당연히 MOS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바이스를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템퍼러처가 예를 들어 100도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열적 문제 때문에 게이트 바이어스, 그러니까 P 채널에서 게이트 바이어스 0보다 작은 범위, 그 턴온 시킨 상태에서 그 네거티브 볼티지가 걸렸을 때 템퍼러처 올라간 엘리베이트 된 템퍼러처,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발생하는 템퍼러처에 의해서 옥사이드 내에 이제 파지티브 차지가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 서피스 스테이트 덴시티를 올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사이드의 서피스나 그리고 옥사이드 내부에 파지티브 차지를 발생시키면서 옥사이드가 열화되는 현상, 그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장시간 오퍼레이션 할 때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에 의해서 파지티브 차지나 서피스 스테이트가 생기면서 옥사이드가 디그라데이션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통 이제 MBTI라고 합니다. MBTI는 게이트 인슐레이터 프로세스.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썼느냐?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 썼느냐에 매우 민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템퍼러처가 올라가거나 옥사이드 필드가 세지면 더 이제 디그라데이션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 타임, 그러니까 스트레스 타임은 보면은 이게 10년을 개런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특정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디바이스를 오퍼레이션 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버티는지, 그리고 Y축이 이제 VTH, 그러니까 스레시홀드 볼티지 변화인데, 스레시홀드 볼티지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파지티브 차지나 이제 어떤 서피스 덴시티가 있으면 이게 플랫밴드 볼티지를 이제 흔드는 거죠. 플랫밴드 볼티지를 흔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VTH 시프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VTH 시프트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점점 에이징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 죽는 게 아니고 점점 열화되는 거죠. 스레시홀드 볼티가 커진다는 얘기는 동일한 바이어스를 갈았을 때 흘리는 드라이브 커런트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P 모스펫이 이제 숏 채널 디바이스가 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핫홀 이펙트하고 이 MBTI가 섞여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이어스, 어떤 조건에서 디바이스를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열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릴라이빌리티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BTI인 거죠. Bias Temperature Instability. 그래서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 이슈라고 보면 되고요. 릴라이빌리티 이슈에 핫 캐리어, 그다음에 여기 말하면 이제 핫홀, 핫 일렉트론 이런 것들이 다 캐리어 이펙트죠. 핫 캐리어, 그다음에 BTI,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의 어떤 페일리어 어나리시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모스펫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숏채널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이제 숏채널 이펙트 중에 디바이스를 파괴하는 이제 브레이크다운 현상인데요. 브레이크다운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드레인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드레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하이 레터럴 필드가 계속해서 유지됐을 때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파지티브 피드백으로 계속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커런트가 결국에는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서메이션 되면서 매우 크게 증가하고 드레인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굉장히 강한 온도 상승이 있겠죠, 디바이스에. 그러면서 이제 디바이스가 망가지는 현상, 이게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엠펫이 이제 피펫보다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낮은 편인데,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낮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다운이 시작되는 볼티지 바이어스 시점이 낮다는 얘기고요. 더 잘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이게 엠모스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일렉트론이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의 레이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번에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레이트 얘기를 할 때 캐리어의 매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가벼우면, 그러니까 홀보다 일렉트론이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필드를 걸었을 때 받는 에너지 양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엠펫이 피펫보다 브레이크다운이 잘 일어나고 그 결과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도 피펫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발생하는 문제,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하는 게 보통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 이펙트인데,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드레인 단에서 홀이 제너레이션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홀이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영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서브스트레이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겠죠. 그러면 커런트가 흐른다고 봤을 때 이 저항에 의해서 발생한 IR 드롭이 있는 거고요. IR 드롭이 있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그라운드를 걸어줬는데 이 그라운드보다 더 높은 파저티브 전압이 채널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레숄드 볼티지의 바디 바이어스 이펙트를 볼 때 바디 바이어스가 파저티브가 걸리게 되면 스레숄드 볼티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IR 드롭에 의해서 스레숄드 볼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스레숄드 볼티가 낮다는 얘기는 당연히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양, 커런트 양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증가하면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 임팩트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IR 드롭이 생기고, 이게 파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장시간 유지가 되면 이런 파지티브 피드백이 걸리면서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바이어스가 증가될 때, 드레인 바이어스 증가될 때 드레인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디바이스가 파괴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